이번 시간에는 꽃을 어떻게 고르면 내가 감각이 없어도 무조건 성공할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쁜 꽃을 골라서 주문하거나 꽃시장 가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가 조합이 안 맞아. 좀 이상하다. 약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플로리스트들은 어떤 꽃을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꽃을 고르면 플로리스트처럼 고를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시장에 가면 제일 먼저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게 컬러일 거예요. 그래서 저거 예쁘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굉장히 쨍한 컬러. 네, 그런 거 이제 고르시거든요. 그래서 새노란 거랑 핑크한 거랑 이제 집에 딱 가져와서 보면은 같이 꽂기에는 좀 뭔가 좀 나 잘 모르지만 좀 그렇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자면은 채도가 높고 그런 쨍한 컬러는 한 개 이상은 사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세요. 그래서 내 눈에 쨍한 게 들어오더라도 저거 하나만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는 쨍하지 않은 걸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웬만하면 조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자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사한 작약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노란색을 넣었다. 그럼 너무 이상하겠죠. 그래서 내가 쨍한 거, 예쁜 거를 샀을수록 나머지는 이렇게 채도가 낮고 약간 어디나 섞이기 좋은 이런 아이들을 고르시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시장에서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채도가 낮고 아니면 색깔이 짙은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보이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내 눈에 보이는 예쁜 쨍한 것을 조합을 하시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꽃의 모양인데요. 꽃의 모양은 대부분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뾰족한 꽃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뾰족한 꽃이 비싸거든요. 왜냐하면 동글동글한 애들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뾰족한 것들이 있을 때 동글동글한 거는 이제 동글동글해서 더 풍성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뾰족한 것은 동글동글한 건 옆에 꽂혀 있으니까 더 예뻐 보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꽃시장에서 뾰족한 꽃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면은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는 굉장히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많죠. 장미랑 뾰족뾰족한 아스틸베 같이 꽂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꽃을 만약에 세 송이 꽂는다고 하면 오선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선지를 생각했을 때 오선지로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두 개를 하나는 화병 높이의 한 배로 해서 제일 높게 해주시고 하나는 화병 가까이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하나는 이 두 개 사이에 꽂아주시면 되거든요. 이 두 개 사이에 꽂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줄기가 이 정도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두 개 사이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선지를 생각했을 때는 도미솔을 피해주고 중간에 아이가 도가 되든지 솔이 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중간에 아이가 제일 낮거나 중간에 아이가 제일 높거나 중간만 아니면은 예쁘게 세 송이만 꽂아도 어떤 꽃이든지 꽂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섯 송이를 꽂겠다 했을 때는 보통은 꽃을 앞에만 잘 꽂으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뒤로 가는 꽃도 하나 보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위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좀 비어 보이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 송이를 꽂으시면 돼요. 다섯 번째 송이는 아예 이렇게 높게 꽂으시던지 아니면은 중간쯤의 위치로 꽂으시던지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꽃이 너무 높이가 똑같지 않도록만 꽂아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들 사이에 아스틸베를 한번 꽂아 볼게요. 아스틸베 역시 앞에는 좀 낮은 아이로 이렇게 가려주시고 뒤에는 약간 높은 아이로 있는 게 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계단식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는 막 많이 가리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아이를 하나 정도 이렇게 두시고 너무 가리지는 않도록
잎을 떼주시면 되세요. 뾰족뾰족한 아이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꽂았더니 훨씬 예뻐졌죠. 특히 이렇게 장미, 뭐 카네이션 이렇게 굉장히 줄기가 굵은 아이들은 화병에 꽂아놓고 봤을 때 그 한 종류만 꽂으면은 그냥 그 줄기가 눈에 굉장히 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지는 않으면서 좀 뾰족뾰족한 아이들을 함께 꽂아두면 훨씬 예쁘게 꽂힐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팁 알려드릴게요. 꽃시장에 가면은 꽃 크기가 사실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꽃 크기가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슷비슷한 크기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없고 너도 나도 다 이렇게 주인공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먼저 골라주시고 주인공을 빛낼 보조를 한번 골라주세요. 그래서 주인공은 좀 크고 좀 돋보이고 약간 이런 아이들, 그리고 보조는 좀 작고 좀 무난하고 그렇지만 약간 들꽃 느낌의 그런 아이들을 골라주시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큰 아이들은 더 커 보이고 작은 아이들은 더 약간 이렇게 소녀스럽고 귀엽고 풀꽃 느낌이 나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특히 튤립 같은 아이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어울리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튤립 같은 아이인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작은 꽃들을 같이 꽂아주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작은 꽃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거 너무 힘들다. 이러시면 가장 추천하는 게 우리가 옷을 뭐 입을지 잘 모르겠다 이랬을 때 입는 게 베이지, 화이트, 블랙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꽃도 마찬가지로 뭐 고를지 모르겠다. 무슨 색깔 여기다 더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화이트를 고르면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컬러의 꽃을 골랐더라도 화이트 작은 거를 내가 넣겠다. 이러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작은 마트리카리아나 이런 아이들을 같이 골라주시면은 이제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네 번째는 구불구불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여리여리하고 막 하늘하늘하고 이러면은 좀 예뻐 보이잖아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줄기가 가는데 구불구불하고 막 여성스럽고 막 이러면은 거의 100% 실패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줄기가 굵은 아이를 내가 만약에 그리고 골랐다. 그리고 줄기가 굵고 직선이다. 그러면 줄기가 가늘고 구불구불한 아이를 같이 써주시면은 훨씬 더 돋보이게 예쁘게 구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선화만 만약에 꽂았을 경우에는 수선화 줄기가 굉장히 눈에 보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줄기가 가늘고 이런 아이를 같이 고르게 되면은 훨씬 더 예쁘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화병꽂이를 하시면은 다 화병 위에 있게만 하고 막 중간에만 있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늘고 구불구불한 아이를 하면은 훨씬 더 면적도 넓어지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아래를 보는 아이, 좀 튀어나오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같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내추럴한 느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무는 잘 안 고르시고 꽃과 풀만 고르시기가 쉬운데 나무를 같이 골라주시면은 훨씬 더 예쁘게 그리고 좀 내추럴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나무가 좋은 점이 나무는 대부분 좀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나무는 조금만 꽂아놔도 되게 센스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는 대부분 좀 높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좀 화려하게 또 있어 보이게 장식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한번 골라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나무 중에서도 추천하는 건 이렇게 약간 구불구불한 줄기가 있고 줄기가 가느다란 이런 나무들 고르시면 실패 없이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도가 낮은 아이, 그리고 뾰족뾰족한 아이, 그다음에 얼굴 크기가 확연히 차이 나는 조합, 그리고 줄기가 가늘고 구불구불하고 여리여리한 애, 그다음에 나무 이렇게 한번 재밌게 그리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